안녕하세요. 개미잡설입니다. 오늘의 짧은 기업 분석은 테스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이제 사업의 내용 부분인데 이 기업이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 그 부분을 이제 알 수 있거든요. 사업의 개요를 읽어 보면은 뭐 증착 장비라는 단어가 나오고요. 뭐 건식 식탁 장비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일단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라고 보이고요. 이게 뭐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방막 봉지 장비 뭐 요런 게 보이는데 이 방막 봉지 장비라는 게 이제 OLED 디스플레이랑 관련이 있거든요. 그쪽이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봤으면은 이제 뭐 주요 제품들 매출 현황에서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뭐 요렇게 쓰여진 거는 사실 사업 보고서가 조금 불친절하다라는 느낌이 있죠. 보통 친절하면은 이게 반도체랑 디스플레이랑 다 건별로 이렇게 비율을 작성해 주거든요. 근데 어찌됐건 뭐 이렇게 합쳐서 있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. 비율은 한 87% 정도 되네요. 그리고 보통 이제 장비 회사들이 다들 그렇지만 이제 유지 보수 업무도 같이 해주기 때문에 13% 정도 이제 유지 보수나 부품 파츠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제품을 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원재료 쪽을 또 보거든요. 이 원재료 및 생산 설비에서 이 기업의 원재료가 뭔지 그리고 뭐 생산 설비의 가동률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이게 요새 장비주들을 보다 보니까 느끼는 거지만 장비주들은 원재료를 보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. 이제 뭐 플랫폼이나 뭐 제너레이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무래도 부품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이제 반대로 이제 소재나 부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재료 쪽을 조금 유심히 살펴줘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같은 경우에도 정비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뭐 플랫폼이나 제너레이터 뭐 그런 것 같고요. 그 다음 제가 이제 이쪽에서 확인하는 게 이제 가동률인데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보고서를 좀 읽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가동률 기재를 안 하는 회사들이 많더라고요. 왜냐면 이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문 제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동률을 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. 그래서 기재를 따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그럼에도 이렇게 생산 실적 같은 게 적혀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뭐 전년 대비 증가했다, 감소했다, 뭐 요 정도는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확인하는 부분은 이제 매출 및 수주 사항인데 이쪽에서 제가 보는 거는 이 기업이 내수 비중이 어느 정도고 수출 비중이 어느 정도고 요거를 제가 확인을 하거든요.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내수 비중이 많기 때문에 내수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도체 장비사들은 내수주들이 꽤 많아요.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그쪽 기업에다가만 팔아도 매출이 많이 나오니까. 그래서 이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내수 비중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. 보통 고객사가 삼성이랑 하이닉스여서 그렇다. 뭐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수주 사항인데 아무래도 장비 기업 같은 경우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이 수주액 같은 게 이렇게 기재가 돼요.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. 이게 중간중간 뜨는 수주 공시에 의해서 모멘텀을 받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나중에 나오는 이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되는 수주 정보는 어찌됐건 후행적인 지표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일까 싶기는 합니다. 개인적인 기준이에요. 이제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원재료가 무언지 이런 거 확인했으면은 그다음 봐야 되는 곳은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생각을 해요.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기업을 훑어볼 때 이제 재무상태표를 훑어보는데 일단 가장 먼저 보는 곳은 뭐 현금성 자산이죠. 가장 맨 위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일단은 전년 대비 감소했네요. 전년 대비 감소를 했고 그다음 이제 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696억 정도 있으니까 사실 꽤 볼륨은 크다고 볼 수 있어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회사가 뭐 주식이라든지 펀드 같은 거 뭐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 이제 볼륨이 큰 것이 이제 매출 채권 그리고 재고 자산인데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감소했고 전년 대비 재고 자산은 증가했네요. 이게 지금 장비 기업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경향인데 지금 시점에서 채권은 줄어들고 있고 재고 자산은 늘고 있거든요. 이제 이 말인즉슨 이제 회사가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많이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.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좀 반영돼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비유동 자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그렇게 특별하게 보지 않아요. 이제 비유동 자산은 비유동이라는 뜻처럼 크게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고요. 대신 뭐 유형 자산 정도 뭐 봅니다. 유형 자산. 근데 뭐 유형 자산도 사실 설비 투자에 의해서 늘어나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. 부채 쪽에서 제가 확인하는 거는 이제 차입금. 차입금이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인데
이 차입금이 많은지 적은지를 일단 확인하거든요.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입금이 없습니다. 이 내역에선 차입금을 확인할 수 없고요. 일단은 부채 비율을 확인해 보면 이게 부채 비율은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눠주면 되거든요. 이제 부채 총계랑 자본 총계랑 확인을 해보면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. 부채 비율이 13.2% 정도 나오고요. 차입금 없이 이 정도면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자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짧게 그냥 훑어볼 때는 이제 PBR 계산을 하기 위해서 보고요. PBR 계산을 할 때는 이제 이 기업의 시가총액을 이 지배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요걸로 나눠주면 됩니다. 지금 요 테스 같은 경우에는 PBR이 1.18 정도로 나오네요. 그 다음 봐줘야 되는 거는 이제 손익계산서죠. 이제 손익계산서는 이 기업이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를 알 수 있는 곳이고요. 이게 뭐 항목들은 많은데 저는 뭐 대충 볼 때는 매출액이랑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요렇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일단은 빨리 훑어줘봐요. 근데 일단 이게 3분기 보고서인데 얘가 이제 22년 실적이 공시가 됐거든요. 실적이 공시가 됐고 그걸 보면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모두 감소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22년 잠정 순이익이 466억 정도 나오고요. 이제 PER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업의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눠주면 돼요. 그러면은 20년 PER은 7.6 정도 나온다라고 봐주면 됩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좀 총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딱 사업 보고서 봤을 때 딱 느껴지는 거는 역시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이제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다. 차입금이 없는 기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지금 이 테스도 그렇고 차입금이 적고 대부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이에요. 그리고 4분기 실적을 봐도 그렇지만 그 반도체 업황이 둔화되고 있는 게 확실히 감지가 돼요. 채권이 감소하고 재고 자산이 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보통 업황이 꺾일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 가지고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 좋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됩니다.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테스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 저점이 18년 12월인데 그때가 이제 PER 5.6 그리고 PBR 1.1 수준이었거든요. 그 수준에서부터 이제 상승을 했었어요. 그런 걸 감안을 한다고 하면 지금 PBR이 1.18 정도니까 밸류상으로는 꽤 하단에 있다. 밸류상으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. 요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오늘의 짧은 기업 분석은 끝났고요. 요거는 이제 짧게 기업을 그냥 훑어보는 정도로 매일매일 그냥 하는 거라서 이거 듣고 기업을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. 그럼 내일도 부자 되세요.